북한에 가고 싶으면 북한에 가라.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진실을 알리는 방송 생생현대사. 오늘은 고성국TV의 고성국 선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직계 후배라서 네. 귀찮은 일이 생길 때마다 와서 민원성으로 이렇게 엉겨 붙고 있습니다. 저는 장 박사님이 선배이신 줄 알고 있어요. 요즘에 일부긴 합니다만은 네. 10대, 20대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청산이 되어야 할 역사다. 네. 이런 류의 인식이 퍼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좌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로잡으면 될까요? 좌파들이 우리 역사를 창피하고 부끄러운 역사로 만든 이유는 지금의 한반도에 정통성 있는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라는 거를 강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의 이승만부터 지금까지의 정권은 전부 미군의 괴뢰 정권이다. 이게 이제 북한이 70여 년 동안 계속 선전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전대로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벌써 50배 이상, 60배, 70배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려니 자꾸 역사를 뒤집어서 왜곡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뒤집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역사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된 우리 공교육의 역사 교육을 통해서 기본을 잘 잡아 놓으면 좌파들이 그런 공작을 한다 하더라도 넘어갈 사람들이 없죠.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북한이 그런 공작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그랬는데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그런데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돼서 그런지, 또는 북한하고 체제 격차가 너무 크게 나서 그런지 방심한 나머지 역사 교육을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특히 80년대 이후에 정복 주사파들이 대학을 점령하고 학계를 점령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는 자 스스로가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커밍아웃 했죠. 예. 그랬는데 30년 전, 40년 전에 브루스 커밍스가 아무 근거도 없이 북한이 내려오고 싶어 내려온 게 아니다. 유도의 함정에 빠져서다. 이런 식의 수정주의 역사를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복 주사파들이 학계를 통해서 대학가에 확 번졌어요. 그 브루스 커밍스류의 이 수정주의자들, 예컨대 리영이도 그런 자 중에 하나고, 그런데 백낙청이도 그런 자 중에 하나죠. 이런 자들이 뭔가 대단한 무슨 저항 지식인인 것처럼, 행동 참여 지식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분식되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무비판적으로 이제 마구 들어와서 지금의 40, 50대가 그런 세뇌를 받았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중반 이후에 참교육을 내세워서 그것도 위장한 거죠. 종북 주사파들이 위장을 해서 학교 현장을 파고들어서 이 자들이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종북 주사파 이념을 애들한테 가르치지 못했어요. 한 10년 가까이는 이 자들이 착한 짓을 했어요. 촌지 안 받는다. 애들 안 때린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신망을 얻어놓고 난 다음에 참 좋은 선생님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근데 말이야, 보통 6.25는 남침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꼭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솔깃하죠. 평소에 반듯하게 행동해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거 무슨 대단한 무슨 비밀이다, 또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아주 황폐한 역사교육 현장이 됐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는 역사로 전락해버린 거죠. 브루스 커밍스 같은 경우에는 기밀 문서들이 해제가 되면서 그 주장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내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네. 지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일부 한국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브룩스 커밍스의 그 한국 전쟁의 기원 같은 책을 교조적으로 신봉하는 이유는 뭡니까?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아직도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브루스 커밍스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학과에서 그 교수를 하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커밍스는 30년 전에는 영 잘못된 연구를 했지만 그래도 학자적 양심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커밍스가 자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한국의 종북 주사파 지식인들은 그럴까? 저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것들이 게을러요. 무식해. 네. 솔직히 그 소련 공산당 시절에 그 외교문서, 기밀문서로 봉안돼 있던 것들이 공개됐지만 네. 그거 제대로 읽은 자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없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것들이 무식한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학문의 어떤 그 성취라든지 또는 진리 탐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예. 맞춘다는 말씀.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뭐 교수직도 이용하고 뭐 교사직도 이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주사파의 그 대남 적화라고 하는 혁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직도 선택하고 학계도 선택하고 변호사도 선택한 자들이니까 이 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또는 북한이 선동하고 있는 그 논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거가 걔네들의 학문인 거예요. 실제 팩트가 뭔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마가렛 대처는 일부 좌익 인사들을 향해서 네. 소련의 가장 훌륭한 점과 자본주의의 가장 안 좋은 점만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비교하는 당신들의 놀라운 선별력의 찬사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과 한국의 차이라는 거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북한을 우리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교육의 세뇌를 받아서 북한이 지금도 남한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MZ세대 쪽으로 가면 북한이고 남한이고 뭐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도 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지금 잘 모르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장 박사님이 이제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셨지만 그 이만갑인가 그거 있죠. 네. 그거는 북한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그 문제가 많은 점들은 무슨 코미디처럼 슬쩍 넘어가 버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도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황모 작가가 북한을 다녀와서 썼던 책 제목과 좀 비슷하네요. 예.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네. 이런 얘기를 아주 이 간접적이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 탈북자들이 왜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거기 있으면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나왔으면 북한 체제가 얼마나 참담한지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하루라도 빨리 두고 온 가족들을 그 북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모든 탈북자는 다 북한 인권운동, 북한 민주화운동에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나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실제 북한 실상을 잘 모른다. 그리고 북한이 이렇다라고 그 팩트를 얘기해주면 설마 그러겠냐.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인데 라고 하는 반응들이 아직도 다수다. 그렇게 좀 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월맹에게 협조하던 우리의 주사파 같은 존재들이 네. 통일 이후에 제일 먼저 숙청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숙청한 게 박헌영이 아닙니까? 그렇죠. 남로당 계열이죠. 그러니까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정말 김정은이가 남한을 집어삼켜서 적화시켰다고 합시다. 주사파들부터 다 죽어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거죠. 저것들은 저기 훈장받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 주사파에게 역사의 진실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갖다 데려다 보내는 거예요. 북한으로요? 예. 그 김영환이가 그렇잖아요. 아, 강철 서신의 김영환. 예. 이 저 파리학번이고 우리나라의 대학가의 주사파를 퍼뜨린 이 원조 아닙니까? 그는 김영환 이제 필명 강철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북한 갔다 와서 개심한 거죠. 아, 이거 북한이 자기가 알던 그 지상낙원 북한이 아니구나. 가장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김일성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주체사상을 김일성이가 만든 게 아닌데 뭐 황장엽 선생이 만들었거나 뭐 하여튼 김정일이가 만들었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김일성이가 그 주체사상을 한번 제대로 읽거나 봤겠어요? 모르지, 당연히. 당연히 모르죠. 그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은 이거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성경 읽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좀 지적인 부모가 있었고, 김일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인 부모를 떠나서, 네.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못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부처님은 네. 불경을 못 읽었어요. 그때 불경이 돌아가신 다음에 네.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불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한참 생각해내야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주사파들을 다 북한으로 보낼 수도 없고. 다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인구가 너무 많고, 네. 저쪽은 인구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은 맨날 데모나하고 체제 전봉이나 꿈꾸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것들 다 북한에 보내고, 그건 네. 몇 명 안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안 받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몇만 명 정도 보내고, 우리가 통일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일한 만큼 버는 것에 만족해하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 받으면 되지. 그럼 통일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치고 예.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국정원이나 우리 군이 좀 경계를 느슨히 해서 내려오는 북한 간첩들에 대한 경계는 아주 더 엄격하게 하고 슬금슬금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대충 올려 보내는 양동 전략을 쓰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해요. 보내야 돼. 가고 싶어하는 자들. 그런데 일부 주사파들은 이거 80년대 얘기입니다만은 공안 당국에서 네가 그렇게 원하면은 북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네. 했더니 네, 그때부터 그랬어요. 사실. 네. 근데 그때 기록을 보니까 네. 자기는 당연히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고생하는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 남아서 혁명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 잡아내느라고 고생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나름대로 이제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갈 생각이나 의지는 없다고. 당연히 없죠. 제가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김영환이가 됐건 누가 됐건 종북 주사파 활동의 원조부터 대개 다 아는데 그것들 진짜 너 선택해라. 사상의 자유에 따라서 거주의 자유까지 보장해 줄게. 너 북한에 가고 싶으면 북한에 가라.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 그럼 이제 교육 현장도 오염이 됐고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인데. 예, 2중 3중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북한의 선전선동을 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역사를 성찰하려면 이게 오픈돼야 되거든요. 진짜 팩트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영훈 교수가 이제 아주 강조해서 쓴 게 일종의 종족주의적 성향이 아직 우리한테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족주의에 조금 퇴화된 형태지. 네, 퇴화된 아주 형태. 퇴화되고 퇴행된 형태지. 따지고 보면 저나 이제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굉장히 배타적인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런저런 여러 나라도 다녀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인드와 제 감성에도 굉장히 배타적인 부분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타성을 갖고서 역사를 똑바로 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제일 큰 거는 종북 주사파들의 역사 왜곡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아주 이 좁아 터진 이 인식 구조. 이 두 가지가 역사를 제대로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개인적 차원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우선 그 모두가 다 각자 깨어나야 돼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의 식민지 지배 35년만 얘기하는데, 아니 원나라로부터 200년 식민지 지배 받았잖아요. 고려 때 그랬죠. 예, 그리고 청나라로부터도 한 200년 또 지배 받았잖아요. 사실상 속국이나 예, 마찬가지였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근데 이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일본 식민지 35년만 식민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쭉 반성에 들어가면 사실은 뭐 당군 개국 이래 5천년 역사 전체가 우리 인류 역사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미국이건 영국이건 지금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다 발견되지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고, 수많은 그 외국의 침략으로 신음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들이 또 있었고 그렇잖아요. 영국이 뭐 19세기에나 대영제국이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저에 의해서 정복당한 브리타니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는다고요. 그건 역사다. 예.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을 배우면 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잊지 않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 전체를 하여튼 좀 숨기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끼리 돌아서가지고, 돌아앉아가지고서, 야, 우리가 그래도 좀 잘났지,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의 그 아주 폐쇄적인, 배타적인, 아주 소화병적인 이런 정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극복하고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지만, 적어도 시민들 차원에서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기, 바로 알기 그러면 꼭 좌파들의 그 정교적 교육이 생각이 나서 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종북 주사파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박정희 학교도 생겼고, 뭐 이승만 학당도 생겼고, 또 그런 류의 여러 이 리더십 학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국민들한테 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또 어쨌든 그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과 세력적으로 맞서기에는 너무 약하죠. 그래서 상당한 험난한 길,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역사를 바로하는 것에는 이게 지름길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비로소 이게 극복이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생생현대사 채널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이 생생현대사 채널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고 한편으로는 네. 사명감에 불타고 그렇습니다. 네, 사명감에만 불타시길 바랍니다. 어깨는